사회적 동물로 알려져 있는 개미는 놀라운 곤충입니다. 개미의 뇌는 체중에서 6%를 차지하며 이는 동물들 중 뇌의 비율이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 또한 페로몬, 소리, 몸짓 등으로 의사를 소통하며 개체 간의 지능 차이가 구분될 정도로 지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집단 간 벌어지는 개미의 전쟁은 매우 잔혹합니다. 상대 집단의 전멸만이 이 전쟁의 목표이며 며칠에 걸쳐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미의 전쟁 행태를 두고 개미에게 핵무기를 쥐어준다면 일주일 이내에 지구는 사라질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인터넷 극우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1월 8일 외신 기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재명은 개미의 개체수 조절이 전쟁을 통해 이루어지며 인간도 이와 다르지 않다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개미는 전쟁으로 개체수가 조절되지 않습니다. 전멸 전쟁 후 승리한 집단이 전멸한 집단의 개체수를 대체할 만큼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인간 또한 대규모 전쟁으로 개체수를 줄여가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전쟁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이 발언은 전쟁과 개미에 대한 얕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얕은 인식 수준을 통찰인 양 자만하는 풍조는 사회에서 배척당해야 합니다. 그러한 지적 자만이 음모론을 불러와 반지성주의를 조장합니다. 반지성주의는 근거와 논리를 통해 합의된 결론에 이르는 공론의 장을 망가뜨려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사회를 퇴행시킵니다. 윤석열의 어이없는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지금의 혼란은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적 세계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혼란을 수습하고 극복할 지도자는 적어도 윤석열보단 지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지도자로 나타나고 있는 이재명의 지성이 저 수준이라면 혼란의 수습과 극복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비TV 블랙하고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해가 바뀌었는데 별로 실감이 안 나. 그렇죠. 이게 연말부터 뭐가 이렇게 쭉 이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예. 뭔가 이렇게 딱 마무리하고 리셋한다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고. 그렇죠. 해가 바뀌었는데 계속 이번 주도 지금 이제 하고 있겠지. 광화문이랑 한남동에서. 예, 예. 이제 제가 대본 쓰면서 자꾸 검색해서 이제 검색어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게 좌파 자기 자칭 원래 이제 민주당 권리당원이었다가 전향했다 혹은 오랜 20년간 좌파 생활을 청산하고 우파로 전향한다 그런 이제 유튜브 채널들이 진짜로 많이 떠요. 계속 떠요. 저는 보이는 족족 차단해도 들어봤자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좀 이게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민주당 우리만 해도 민주당 당원 생활하다 뛰쳐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진영을 원래 있던 진영에서 이제 뛰쳐나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뛰쳐나와가지고 그럼 저쪽으로 넘어간 건 과연 옳은가? 이제 그게 어떤 진영론적 관점이 아니라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우리가 애초에 이쪽에 문제의식을 그냥 단순히 민주당이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뛰쳐나왔을까? 그게 아니라 이런 행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 뛰쳐나온 거라면은, 그러니까 진영주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뛰쳐나온 거라면 저쪽 진영으로 넘어가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거잖아. 앞뒤가 안 맞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네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전향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보면 결국 이분들은 진영주의를 못 버리는 거죠. 그냥 이쪽 진영이 틀렸고 이쪽 진영이 틀렸다고 저쪽 진영이 옳은 게 아닌데 꼭 반드시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세계관을 딱 픽스 시켜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분들의 방송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네. 만약에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그게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틀린 거였고 네. 국민의힘이 옳았던 거였다.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민주당을 탈출하신 거라면 네. 그거 역시 좀 심각한 문제가. 그러니까 그 탈출은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 그건 그래가지고 어쩌자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채널들 뜨는 족족 그냥 다 차단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윤석열이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 내린 거. 예. 이제 제가 다른 단톡방에 이런 이제 비유를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게 이거야말로 그 빈대 잡으려고 족가상간 태우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빈대라는 게 사실 그렇게 무시할 만한 건 아니에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랬었죠. 삶의 질을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사람을 망가뜨려요, 진짜로. 잠을 못 자게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다음날 일해야 되는 경우 같으면은 밤새도록 그렇게 빈대에 시달리다 보면은 다음날 일도 못 해. 그러니까 노동력도 급속도로 떨어져. 그럼 뭐 하루 먹는 사람 같은 경우는 밥벌이가 끊어질 수준이에요, 빈대 때문에. 그대로 삶을 파괴시키는 굉장히 이게 해충 중에서는 저는 제일 제한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해충 통틀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그 수준이니까 이거는 뭐 가볍게 볼 이야기는 아니긴 한데, 그렇다고 집을 태워버리면은 그렇죠. 친구들은 엄동설하네, 어떡합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이제 나 이 집에서 빈대 있어서 못 살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이 뛰쳐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그 상태로 넘어가잖아요. 빈대가 안 사라져. 빈대는 어떻게 전파되느냐? 대부분의 경우 사람 몸에 붙어가 전파가 되거든. 그러니까 넘어가려면은 자기 몸을 다 털고 자기 그 이삿짐부터 싹 다 소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진영에서 진영으로 갈아탄 분들은 저는 그냥 이쪽에서 빈대 너무 많아서 못 살겠다 그러고 저쪽으로 그냥 자기 짐 다 싸들고 그냥 홀랑 넘어간 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스스로도 어떤 그 진영 논리라는 것 자체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발전이 없다. 뭐 저쪽 진영 분들은 그 전향해 온 사람들 있으면 반갑겠죠. 근데 그건 그냥 그 거리를 두고 보면은 그냥 우리한테는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도 아닌 거야. 그냥 약이 있던 놈이 자기로 가서 뿌린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김일성 치하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네. 남한으로 넘어온 다음에 전두환 만세 막 뭐 그렇죠.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정청래가 국힘으로 넘어갔다고 칩시다. 네네.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있어요? 웃음을 주긴 하나? 똑같이 짜증을 유발할 뿐이지. 그러니까 진정하게 어떤 지금 상황에서 문제의식을 가진다면은 다른 저쪽 진영을 쳐다볼 게 아니라 진영 밖을 쳐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21세기 형태의 김문수라면은 하여튼 그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스스로도 되게 좀 뿌듯하고 용심리 가질 만도 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몸담고 있던 데도 내 스스로 깨치고 나왔다. 이제 그런 거를 저는 그렇게 이제 나 뭐 진보에 있다가 넘어왔습니다라는 사람들 좀 그런 식의 어떤 용심리에 의한 과시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아니면 인정 욕구 같은 거. 나 좀 알아봐 달라. 이쪽 진영 사람들아. 그런 거 뛰다 보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트로 이제 저희가 그 스카이데일리 네네. 보도를 이제 인용을 했는데 사실 요거 좀 아리까리했잖아요 처음부터. 네, 일단 기자 퀄이 네.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 기사 그리고 뭐 스카이데일리는 매치 자체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뭐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최근에 이제 가끔 네. 뭐 여기서 이제 뭐 민주당과 약간 또는 뭐 민주노총 이런 걸로나 이런 게 약간 북한이라던가 중국과 좀 네네. 관계가 있다 이런 관련 보도를 SNS에서 이렇게 링크로 돌아다니는 거를 최근에 들어와서 한두 번 본 적이 있는데 네네. 막상 보니까는 제법 존재 자체는 오래됐더라고요. 네네. 예, 언론 등록일이 2011년인 거 보니까 네. 나름 뭐 10년 넘은 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언론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와 이거는 뉴데일리와 비교해봤을 때 매우 질 떨어지는 그 언론이다. 이거 비교해보면 뉴델리가 정론지 수준이죠. 정론지지 여기 뉴델리 정통 언론이지. 뉴델리는 틀이라도 제대로 갖추고 있으니까. 네네. 심하게 말하면은 그 딴지일보 그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네네. 적어놓은 포스팅과 거의 동급 수준에.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기사 퀄리티들도 보면은 음모론적인 기사들이 상당수 있고. 네. 아무튼 이제 이 스카이데일리에서 1월 8일자 보도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단독 보도라고 내가지고 이재명이 그 서울 모처에서 다수의 중국 기자와 뭐 소수의 일본 기자들과 비밀 간담회를 가졌다. 네, 비공개 간담회. 네. 이게 왜 비공개라고 얘기했냐면은 민주당에서 올라오는 당대표 일정에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외신 기자들을 만나는데 이거를 당대표 일정에 전혀 공개를 안 한 상태에서 중간에 그러니까는 점심때쯤에 한두 시간 정도 비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이 시간대에 만났다고 해요. 네네. 만남을 가졌는데 네. 근데 이제 스카이데일리는 이때 이제 막 중국 기자들을 만났다. 뭐 신화통신 네네. 뭐 그다음에 이제 몇몇 그 중국
유력 언론들 그러니까 다수의 중국 언론인들이랑 그리고 소수의 이제 일본 기자들이랑 일본 기자들이 대동한 그런 자리를 가졌다고 했는데 이거 사실 거기서부터 좀 이상하긴 했어요. 저도 이제 물론 인터넷에 이 기사를 인용을 해가지고 대체 중국 기자 만나서 뭔 소리 했냐 뭐 이 정도 글은 쓰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또 그 가운데 일본 기자들은 왜 끼어 있나?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일단. 좀 이상하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제 10일 어제자로 외신 기자단이 공동 이제 반박 성명을 냈어요. 보면은 뭐 이번 비공개 간담회는 언론과 정치인이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극히 정상적인 취재 활동의 일환이고 이 그 공동 반박 성명에 이름 올린 그 언론사들을 보면 CNN, 그다음에 NHK 야사이 신문, 그다음에 BBC, 로이터 통신 주로 이제 서구권의 유력 언론들입니다.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스카이데일리는 얘네 그 단독 기사 보도에는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날 행사에는 20명 안팎의 외신 기자들이 왔으며 대부분 중국 기자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게 기사를 썼는데 그리고 동시에 서양인 기자들은 단 한 명도 모습이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그 외신 기자단 공동 방방 성명이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사는 당초 일본계 외신 기자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해온 공부 모임이었으며 이번 행사는 민주당 특가의 사전 조율에 따라 미국, 영국, 중국 등 기타 국적 언론사들을 초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신 기자 25명 가운데 중국 언론 기자가 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임의 주체는 오히려 그 일본 외신 기자들이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공부 모임이라는 게 뭐 지금 이재명만 부른 게 아니라 그 동안에도 다수 몇 차례 이제 계속 모임이 있었고 그때마다 정계 인사들, 뭐 국힘당 인사도 초청할 때도 있고 민주당 인사 초청할 때도 있고 그랬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초청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 결국은 뭐 별로 물만한 가치가 없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인트로에 인용한 개미 비유. 이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이 외신 기자 공동 반박 성명을 보면은 스카이데일리 보도 자체가 좀 과장되게 조작된 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뭐 중국 뭐 외신 뭐 서양 뭐 서방 언론사는 한 명 나보겠다는데 그것도 구라인 거고 뭐 중국 언론인들이 대부분 했다는데 그것도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스카이데일리의 논조 자체는 이재명이 친중이다. 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좀 이제 가공해서 조작한 그런 기사로 보이는데 이 개미 관련된 비유 이거는 그 논조와 안 맞는 좀 툭 튀어나온 그런 발언이잖아요. 네네. 이게 이날 이제 진행을 이원주가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원주랑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 가운데서 뭐 개미는 부지런하다, 뭐 이원주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재명이 내가 어렸을 때 뭐 개미들 봤는데 막 개미들 막 전쟁 벌이는 걸 봤나 봐요. 그러면서 뭐 개체수를 조절한다, 뭐 이 얘기를 꺼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좀 맥락상 봐도 그러니까 스카이데일리가 만약에 지금 조작된 기사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이재명 발언을 굳이 이렇게 뜬금없는 발언을 거기다 끼워넣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네네. 하려면은 그냥 거기서 친중 발언 세게 하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을 가공하는 필요가 나왔을 테니까. 뭐 중국의 양안 정책을 지지한다. 그렇죠. 뭐 거기서 막 띵후화 한다든지. 셰셰. 막 중국 노래 한곡 송영길한테 배웠다고 막 부르든지. 뭐 이제 뭐 그런 편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그래서 요거 정도는 사실이 아닌가.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인트로에 인용을 해왔습니다. 그날 또 이재명이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대한민국 국민의 의지는 외신의 영향을 꽤 많이 받는다. 그러면서 앞으로 애정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날 참석한 외신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 지금 이제 민주당 외무팀 대외 무슨 팀인가 아무튼 네 맞아요. 거기서 지금 이제 기자단 상대의 대변인을 새로 이제 뭐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재명 표현도 또 거기서 골 때리는 게 그래서 뭐 새로 채용했다 아니면 뭐 새로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돈 줬다. 돈 줬다 이런 식으로 뭐야? 뭐 돈을 누구한테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 오해하려고 하면은 뭐 기자들한테 돈 먹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해도 참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그게 소탈한 표현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개딸들은 올려치기를 하겠지만은. 그런 표현 하나하나가 외교를 우리나라 대통령 주요 업무 중에 외교잖아요, 사실. 네네. 외교 무대에서 그런 식으로 말 막 뱉고 다니면 개판됩니다, 진짜로. 윤석열이 개판 친 것도 그런 이유도 있잖아. 그렇죠. 말버릇에 개판이라 가지고. 참
이재명이 이제 그래서 개미 비유를 들어가지고 뭐 전쟁으로 이제 인구가 조절하네 그딴 소리를 했는데 뭐 인터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쟁으로 인구 조절이 됐다 치면은 만약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인구가 그냥 일정 수준에 머물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가세가 아니고. 네네. 근데 계속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했잖아. 그렇죠. 전쟁을 하건 말건 간에 1차 대전이 있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6.25 겪었는데 그럼 이재명 말대로는 지금 우리 그냥 뭐 조선시대 수준 인구 뭐 2천만 안 되는 수준 뭐 그 정도로만 머물렀든지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근데 네.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막 뭐 무슨 뭐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놈의 어설픈 통찰 이게 참 문제란 말이야 사실. 이게 뇌피셜이죠. 예. 네. 근데 이 법칙이라는 게 사실 뭐 비씨님도 이제 뭐 나름 이제 학부에서 공부를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법칙이라는 게 법칙은 진짜 만들어지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수많은 사람들의 논쟁과 이제 논박 속에서 그 다 증명을 해낸 끝에 합의되면 그게 법칙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봅시다. 만류인력의 법칙. 우리는 이제 사과 떨어지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뉴턴이 그럼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그냥 이게 만류인력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만류인력 법칙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뉴턴도 공식을 만들었잖아.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네네네. 실제로 그러니까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천체 운동을 통해 가지고 네. 이제 뭐 공전주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렇죠. 해보니까 네. 이게 야 이렇게 도는 거구나. 네. 태양과 이제 천체들 사이에 아니면 지구와 달 사이에. 그래서 뭐 이제 중력 상수도 거기서 도출해내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중력 상수를 기반으로 하는 공식도 만들고 그렇게 한 끝에 나온 게 만류인력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이재명처럼 말하는 게 얼마나 그게 함부로 말하는 건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진짜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택도 없다는 것. 뭐 이제 사적으로 그냥 사람들끼리 뭐 사담 나누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재명은 공인이잖아. 예. 그리고 기자들 상대로 뭐 비공개 간담회였다고 하지만은 결국 이렇게 또 보도가 돼버리고 말았고. 일반인들 사이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통계는 과학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개인적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경험론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뭐 이제 그게 일반적인 거 그게 그냥 일반적인 습성이긴 하기 때문에 경험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가지고 막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어떤 그 공적인 위치에 있다면은 그런 경험론적인 이야기는 많이 저는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뭐 이를테면 이제 뭐 실무 상황 같은 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그 좁은 범주 내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은 근데 이 경험을 가지고 넓은 범주를 확대시키는 거 진짜로 경계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재명이 저지른 게 딱 그런 오류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음모론까지 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음모론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네, 그 편한 대로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논리를 끼워 맞추죠. 그렇죠. 네, 이제 서로 파편화되어 있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들을 갖다가 네. 그냥 임의로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결론을 그러니까 내리는 거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비약이 엄청나게 많고 그렇죠. 네. 빈 구석이 굉장히 많죠. 음모론이라는 게. 그래서 뭐 이제 이를테면 뭐 김어준한테 그래서 그 뭐 이제 빈 구석에 대해서 짚으면은 뭐 그것은 내가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거든. 그런 경찰이나 뭐 첩보 당국이 밝혀야 되는데 이딴 식으로 넘어가거든 보통. 그러니까 나는 문제만 제기했을 뿐이고 검증은 니들이 하는 거다. 뭐 이런 자세잖아요. 네. 김어준이 항상. 네. 네. 그래서 뭐 그게 깨졌을 때 단 한 번의 사과가 없었고, 예. 정정도 없었고, 그렇죠. 틀렸다라는 그런 네네. 인정도 없었고, 뭐 하다못해 그냥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런 말 정도라도 그렇죠. 네.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뭐 그냥 내가 그렇게 미리 질렀기 때문에 안 일어났다 그딴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뭐.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번 주 초를 이렇게 지나면서 저도 이제 가짜 뉴스에 많이 낚였어요. 그 이제 민노총이 대표적인 네. 게 경찰 뭐 저기 의식 불명 상태 만들었다. 네네. 이거 이제 가짜 뉴스로 밝혀졌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재명이 이제 길길이 날뛰면서 뭐 고발을 하네 뭐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은 네. 뭐 금융 치료를 시키네. 아니 당대표다 공당 당대표 그것도 제1당 당대표라는 인간이 금융 치료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어떻게? 아이고. 워딩이 참 진짜. 아무튼 근데 이제 뭐 이런 가짜 뉴스도 있었고 이 스카이데일리 보도도 가짜 뉴스에 가까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짜 뉴스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그래서
가짜뉴스에 낚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급발진 안 하는 겁니다. 역시나. 네, 네. 딱 일단 빡치면은 빡칠 때 급브레이크를 확 밟고 일단 그다음에 이거 맞나 한번 이제 돌아보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또 반성을 하게 됐는데 민노총 때문에 너무 빡쳐가지고 민노총 때문에 빡치는 와중에 이런 게 올라오니까 그냥 바로 낚여버리는 건데. 근데 이제 민주당의 친중 행보는 뭐 이렇게 정황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네네. 네, 사실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이 그냥 아무 말 씨부리는 과정에서 나왔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났을 때라던가 몇 개 사건을 보면은 네. 뭐 좀 의심받기 딱 좋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친중 발언을 하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그런 온라인 계정도 많고. 네네. 그리고 이번 그 계엄 탄핵 전국에서도 뭐 실제로 발언대에 오른 중국인도 있었고 하니까 윤석열 반대 입장에서.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이제 좀 뭐 충분히 의심해볼 만은 하죠. 네, 의심은 할 수 있는데 이제 네. 딱 뭐 중국 간첩이 이제 민주당 안에 들어와 있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결론을 딱 내기에는 어렵죠. 네. 어렵다는 말씀을. 근거가 너무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이제 그럴 때 이제 마침 그 빈 구석을 이런 스카이데일리 요 보도 같은 이런 뉴스들이 던져줄 수 있거든. 근데 이건 받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단독이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보도 자체가. 네, 만약에 이게 그냥 정말로 명백한 사실이었다면 이런 보도를 다른 언론사에서 안 받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특히나 이 시국에 단독으로 나오는 것들은 일단 거르는 게 좋다. 네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쿼드데믹이라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걸 되게 이제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독감, 코로나, 그다음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까지 이제 겨울에 지금 한꺼번에 확산이 되고 있어가지고. 네. 이거 4개 증상이 좀 비슷해요. 그 노로바이러스는 그 굴에서 많이 감염이 되는데. 네네. 이것도 좀 독감 증상에다가 여기는 좀 그 독감이랑 장염이 겹친다고 해야 되나? 아주 고약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근데 노로바이러스 하면은 이제 특히 어패류. 네. 조개나 이런 걸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여름 때 많이 나오지 않나? 겨울에 생굴 많이 먹잖아요. 네네. 거기서 또 많이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나 모르겠는데 그 굴이 생식용이랑 네. 가일용이 따로 나와요. 거기 네네. 이제 보면은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생식용 같은 경우는 이제 굴을 까가지고 한번 이제 바닷물로 정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그 생식용이 가열용보다 생으로 먹었을 때 맛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요. 정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열용은 그냥 그 말 그대로 익혀서 먹는 거고 익혀서만 먹어야 되는 거고 생식용은 생으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노로바이러스 걸리면 상당히 고생합니다 이거. 장염이랑 독감 증상 겹친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최악이지. 그리고 나머지 이 3개 바이러스도 다 증상이 비슷하죠. 독감이랑 코로나랑 그다음에 RSV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그래가지고 이것들 다 증상이 비슷한데 상당히 고생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가급적 예방 주사를 마실 수 있는 분들은 마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코시국 때처럼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어쩔 수 없다. 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저희 스몰 토크 마무리하고요. 왜요? 아니 그냥 스몰 토크라는 말이 좀 웃겨가지고 새삼스럽게. 뭔가 좀 타이틀 이 코너 이름을 바꿀까? 스몰 토크 말고. 네, 바꿔보죠. 스몰이 아닐 때가 많으니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상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SEE 숫자 12, 그 다음에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모두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AS 서비스를 편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엔비디아에서 그 그래픽카드 새 시리즈를 발표를 했거든요. 5,000번대. 네. 근데 이게 좀 이제 기존 비디오 카드랑 많이 차이가 나요. 오. AI 기술이 좀 더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들어간 그래픽 카드라 가지고 아무튼 이제 기존 시리즈 4,000번대 하이엔드 모델급을 이쪽 지금 5,000번대 엔트리급이 거의 동급 성능을 낸다고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이거 좀 주목받고 있는데 아마 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새로 출시되면서 좀 웰컴퓨터도 올해 좀 바빠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사장님 그래서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엔비디아 주식을 사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엔비디아 주식 비싸 지금. 안 그래도 비싼데, 그러니까 더 오른다면은 들어갈 만하지. 아니, 지금 들어가기 힘들 거 거기. 네네. 농담입니다.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 네. 자,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_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주세요. 머랭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그리고 매우 잘 팔리고 있는 소금빵, 게다가 이제 생강청을 출시를 했습니다. 드디어. 네네. 몸에 좋은 생강청. 네, 비싼 네. 예, 그 녹즙기까지 네. 준비하셔가지고 망관부 하시고 네. 이제 그리고 지금 이제 업로드 기준 그러니까 업로드 날이죠. 이제 월요일 업로드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1월 13일. 네, 설 선물 세트가 이제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선물 세트 구성이 이제 크게 이제 두 종류인데 옷감단지 3구 호두광정 6구로 구성된 33,000원짜리 세트가 있고 옷감단지 6구 호두광정 9구로 구성된 58,000원짜리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각자 뭐 형편에 맞춰가지고 잘 선택해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상당히 골 때립니다. 보면은 1월 7일자 이제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제목이 이재명 역회와 통과시켜줘 사상 검증까지 무법천지 한남동이라는 제목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그 기사 이제 요 타이틀에 걸맞는 내용이 뭐냐면은 한남동 이제 요 원래 사는 주민이 네네. 어쩌다가 이제 그 대통령 관저 근처를 지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길을 딱 막고 이재명 XXX는 개새끼겠지. 개새끼라고 예, 그거겠죠. 이재명 욕을 해보러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욕 안 하면 못 가 이런 식으로 길 막으면서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답도 못하고 도망치듯이 빠져나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 여기서는 주민인데. 예. 참. 이거 뭡니까 대체 이게? 이거 무슨 사상 검증이잖아. 좀 길 가는 사람한테 사상 검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뭐 이제 물론 여기 지금 이쪽 그 윤석열 수호 그 탄핵 반대 집회 쪽 사람들도 나름 피해 의식이 있어요. 보면 근래 그 YTN 기자 하나가 그 예. 조작 보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두고서 탄핵 찬성 집회 인 것처럼 보도를 했죠. 보도를 했죠. 뭐 그런 것도 겪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뭐 좀 피해 의식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좀 날카로워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이제 길 가다 붙잡고 이재명 욕해보라고 하게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이재명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한테 욕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일단 그럼 이재명 개새끼 그러고 얘 개새끼야 왜 길 막고 지랄이야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그 한남동 쪽에 이제 이 민폐가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 동네 공간도 넓지 않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 동네 그렇게 막 빵 뚫린 그런 공간이 아니었잖아. 네, 거기 있고.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도로만 좀 차선이 넓게 확보돼 있지. 그 차 옆으로는 길이 좁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저기 뭐 탁 트인 광장 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그렇다고 그 저기 뭐 서초동 같은 데처럼 이렇게 주말에 사람이 안 다니는 그런 동네는 또 아니잖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폐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뭐 이제 관저 인근의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쓰레기뿐 아니라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상인들이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노상방뇨는 왠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누구? 그 머리띠 두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네네. 뭐 이제 노상방뇨 이건 이제 유럽식 시위 문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뭐 한남동 그 일대와 카페 같은데 이제 화장실 출입 가능한 곳에는 대부분 화장실 공사 중 뭐 아니면 무단 사용 금지 같은 걸 많이 붙여놓는다고 해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무단으로 화장실을 사람들이 쓰는데 하루에 100명은 된다. 이게 이제 100명이 되는데 100명이 다 이제 뭐 깨끗하게 쓰고 나가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럴 리가 없거든. 사람이 100명씩 들락날락하면은 그렇죠. 네.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못 쓰게 하면은 또 이제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해요. 애국하는데 화장실을 못 쓰게 하면 빨갱이. 진짜 평판을 그냥 자기 그 집단에 네. 평판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소리를 해버렸군요. 이게 지금 중앙일보 기사거든요. 네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거는 지금 우파 집회를 까는 거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한남동에 모여 있는 다수가 우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수호 쪽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도 빨갱이 이런 소리 하는 거 우파가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쪽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카페 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많으면 매상 오르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 하는데 결코 아니다. 이거 뭐 단골 다 끊기고 지금 뭐 막 맨날 욕하고 막 폭력 행사하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참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이 상황에 있어가지고서 시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 있고 이제 그 자기 생각을 표출하기 위해서 시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위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생각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이 윤석열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그냥 경찰하고 싸우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도 민폐야 이거. 그 사람 그러니까는 그 한남동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자들의 행동을 하면 네. 윤석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편 만들려는 싸움을 안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자기 편 만들려는 생각이 없는 거지. 그냥 빨리 체포돼가지고 구치소로 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러지. 그렇지. 뭐 길 가던 사람 붙잡고 좀 이재명 욕해봐라 이런 수준까지 갔는데. 네. 근데 여기다가 또 이제 소음공도 장난이 아니다. 뭐 그래서 그렇죠. 이제 뭐 근처에 이제 아파트 관리소장 왈 이제 고층에 있을수록 소리가 더 잘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이제 그 주민이 이제 글을 올린 게 있는데 시위 때문에 출퇴근이 고통스럽다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남산 1호선을 지나가지고 이제 양재까지 출퇴근하는데 관저 앞에서는 지금 1시간씩 막힌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근데 거기가 교통체증이 있는 곳이거든요. 남산 1호터널 하면. 네, 그렇죠. 늘 네. 그렇죠. 그 새벽에 안 나가면 막혀가지고 힘들지. 네, 네. 근데 남산 1호터널 가기도 전에 관저 앞에서부터 1시간씩 막힌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이거 뭐 주말 평일도 안 가리고 계속 이러고 있잖아 지금. 네네. 그리고 이제 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시위대 때문에 버스에서 강제로 하차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제가 2주 전에 그 수원에 좀 다녀오면서 네. 거기를 이렇게 딱 지나갔거든요. 한남동 쪽을. 네네네. 거기를. 평일에? 근데 토요일이었을 겁니다. 네. 네. 토요일 어느 날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2주 전 이랬을 거예요. 녹음 끝나고 걸러 가셨나? 그러니까 그 12월 그러니까 주말은 아니고 그 31일이었나 하여튼 네. 그때 근처였는데 이 지나가는데 그 해가 막 졌을 때였거든요. 네. 빨간 경광등을 든 사람들이 네. 모여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냥 한 50여 명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경찰인가 그냥 이러고서 네. 무심코 지나갔는데 네. 그 윤석열 지지자들 집회였던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그 경찰들이 들고 있는 경광봉 들고 네. 그걸 막 잔뜩 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때는 그래도 뭐 그 윤석열 체포 분위기가 막 올라오기 전이어서 그랬는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네. 어쨌든 근데 그 50여 명 모이는데도 거기가 한 섹터 그 골목 들어가는 그쪽에 딱 막히거든요. 그 경광등 들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그 저기 공사판 화이반 안 쓰고 있었어요? 머리에 하얀색? 그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1월 9일 국힘이 이제 김민전이 이제 국회에서 그 기자회견을 하나 잡아줬는데 이게 지금 그
방공청년단 그 현장에 모인 사람 중에 방공청년단이라는 조직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선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가졌어. 그러면서 예하 조직이라고 소개하는 게 백골단이야 이름이. 아 그렇죠. 하얀 하이바 이렇게 쓰고. 하얀 공사판 하이바 쓰고 경광봉 들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엄청나게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백골들 미친 새끼들이지 솔직히. 이거 서북청년단이랑 네이밍을 공식적으로 쓰는 거랑 같은 거 아니야? 같은 급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백골단은 그 당시에 독재 정부라서 그렇지 공권력이긴 했었어요. 그렇죠, 공권력이죠. 하지만 네.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위헌적인 그렇죠. 네. 그런 집단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백골단 거의 그 무소불위의 폭력을 휘둘렀으니까 당시에. 그렇죠. 네. 그냥 공권력이라는 미명하에. 저도 백골단 어릴 때 이제 뭐 제가 뭐 백골단이랑 싸워볼 일은 없었지만은 백골단을 보기는 많이 봤거든요. 네. 제가 살던 동네에 이제 그 전두환 따까리 중에 이제 유명한 정호용, 네. 정호용 사무실이 저희 동네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등하굣길 지나는 그 길목에 있었어. 초등학교 시절에. 그래가지고 학교 갈 때마다 그 사무실 앞을 지나고 올 때마다 또 그 사무실 앞을 지나오는데 항상 그 사무실에 백골단 2-3명이 경비를 서고 있었어요. 백골단 복장으로.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멋있어 보이지. 어린 마음이 뭔지 모르니까 뭔가 좀 이제 그 파란색 오토바이 화이바 이렇게 머리 뚜껑만 가린 거 쓰고 네. 그다음에 얼굴에 방독면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었어. 이제 방독면으로 얼굴 가리고 어떨 때는 이제 뭐 근처에 학생들 온다는 그런 첩보 들어오면 그런 것 같은데 방독면으로 얼굴 가리고 그 폴리카보네이트 방패 반투명 방패 두꺼운 거 그거 딱 네. 들고 그다음에 진압봉 들고 그러고 항상 있었거든. 동네에 네. 사람 사는 그냥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그 건물 사무실에. 근데 맨날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백골단이 어떤 존재인지는 잘 알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백골단의 그 아웃핏은 잘 아는데 이 사람들이 백골단이라고 하는데 너무 그 꼬라지 자체가 너무 한심하고 웃긴 거야. 공사장 화이버 네. 쓰고 경방공 들고 나서 백골단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마치 그런 겁니다. 장난감총 들고 나와가지고 무슨 특전사 참칭한 것 같은 코스프레.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 어쨌든 백골단의 역사를 알면 백골단 같은 지금이야 이제 백골단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래됐죠. 그렇죠. 어쨌든 근데 그거를 뭐 따라 해보겠다는 그건 뭐 지지 조직 네. 이거를 국회에서 소개를 한다는 게 그렇죠. 이건 좀 많이 반민주적이죠. 네. 그리고 뭐 그래서 때려잡겠다는 거야? 뭐 민주당 지지자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 나름의 자기들의 맥락이 있으니까 그 맥락을 아마 이해할 것이다 그러는데 별로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럼요. 뭐가 됐든 간에 백골단이라는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이건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상대방을 그냥 진압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건데 당신들이 무슨 공권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논란이 일자 지금 해골단 명칭을 이게 좀 웃기긴 했어 솔직히. 나 좀 웃었어. 많이 웃었어. 당황스럽네요. 백골이 아니라 해골단으로. 그냥 로켓단 가신가 하십시오. 친근하게. 얼마나 좋아 로켓단. 차라리 로켓단을 해라 진짜. 고양이 한 마리씩 데리고 다니면서. 그게 더 잘 먹히겠는데. 로켓단을 못 다니면 별로 싸울 일도 없을 것 같아. 그 고양이 한 마리 데리고 이렇게 2인 1조로 고양이 한 마리씩 데리고 다니면 누가 그거 때리고 싶겠어. 네, 그렇죠. 성질 나다가도 그냥 기분 풀리겠구만. 로켓단 아쉽죠. 그냥 평화의 상징으로. 로켓단 복장도 뭐 나름 재밌겠는데. 네, 그러니까 코스프레 좀 이렇게 가슴에 알 적힌 티셔츠 하나씩 입고 나와가지고. 네네. 자, 근데 지금 이제 우파만 이러냐? 그것도 아니죠. 예. 지금 이제 지난주 주말 같은 경우에 이제 민노총이 뭐 이제 그 좀 가짜 뉴스가 나돌기는 했습니다만 경찰을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들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가짜 뉴스였지만 경찰한테 폭력 행사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보도에 따르면 1월 4일이랑 5일 양 이틀간 경찰에 이제 경찰관 폭행 사건이 4건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중에 한 건은 신자유연대 우파 쪽이고 3건이 민노총 집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아, 네네. 이 중에 좀 이제 중상을 입힌 경우도 있어요. 그 무전기로 경찰 머리 내리쳐가지고 피 흘려서 치료받고 다시 복귀했다 그러던데. 네네. 그런 경우도 있고 했는데 지금 이제 좀 골 때린 게 법원이 이제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경찰 측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기각시켰어요. 왜 그러나 몰라. 나 좀
공권력이 좀 그래. 공권력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행범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현행범이죠. 네, 근데 그렇게 쉽게 네. 그것도 큰 폭력을 행사한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좀 잘못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가 네. 좀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니면 경찰은 도대체 누가 지켜주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공권력에 대한 권위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이제 그 군부 독재 그 시절 영향도 있다고 보긴 하는데 왜냐하면 그 시절에 워낙 경찰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민심을 크게 잃었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서 조직 스스로 움츠러든 면도 있을 것이고 시민들 인식도 이제 좀 자리 잡혀버린 면이 있을 텐데 저는 공권력에 대한 어떤 권위는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권력이라는 게 개인의 힘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공권력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가 똑같이 지켜야 될 거라면은 그거에 대한 권위를 세워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공권력에 대한 권위가 너무 없는 것 같아. 경찰 알기를 너무 우습게 하는 것 같고 다들. 네. 나만 경찰 무서워한 것 같아. 자, 뭐 아무튼 이제 이러고 있고 이 와중에 이제 지금 이 최민희 SNS를 하나 봅시다. 이거 참 이 양반 지금 이번 주 내내 이런 식의 글을 페이스북에 계속 올려대고 있던데 무려 이런 사람이 과방위 위원장이죠. 네. 네. 글도 너무 구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 뭐 연초부터 이렇게 힘든 거 읽으라고 그러십니까? 감정을 넣어서 잘 읽어봐. 네. 민주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느낌표 설계. 네. 민주주의란 나무는 저항과 희생으로 자란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며 가슴 뭉클한 오늘입니다. 20대 청년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신들이 고난과 희생으로 지켜온 민주주의, 그 정신이 잊혀졌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저희 SNS 쓰긴 했습니다만은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저항과 희생으로 자랍니까? 민주주의가 뭐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었죠 예전에 DJ께서도 하신 말씀 이게 누구였지 미국 누구였지? 마틴 루터 킹 아무튼 누가 한 말을 DJ께서 사실 인용하신 건데 네.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저항의 시대였을 때 네. 군부 독재 시대였을 때는 그때는 민주주의가 아니었으니까 그야말로 껍데기면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었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시국에 저항과 희생으로 자란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좀 많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항과 희생의 시대를 넘어섰잖아 이미. 지금 민주주의는 뭘로 자라야 됩니까? 그래서 대화와 타협으로 자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근데 최민희가 대화와 타협을 하냐고 자기 본부를 망각한 거 아니야 이거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희생? 뭐 자기들이 희생한다는 거야? 민주당이? 뭐 아니 이건 지금 시민들의 저항과 희생을 말하는 거지. 시민들의 저항과 희생. 네. 그러니까 시민들 부추기는 글이에요 이 글은. 또 선동. 네. 그러면서 뭐 20대 청년 메시지라면서 인용하는 것도 그렇잖아. 당신들의 고난과 희생으로 지켜 민주주의 뭐 잊혀졌다고 자책하지 마라. 우리가 이어가겠다 이 소리는 최민희 이제 최민희는 따는 자기가 민주화 세대고 투쟁의 이제 장본인이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물림하겠다는 건데 참 잘하는 짓이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때 그렇게 투쟁과 뭐 희생으로 지켜냈다고 칩시다. 뭐 그것도 이제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기도 하니까. 그러면은 그 투쟁과 희생이 더 이상 대물림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앞으로도 계속 투쟁해야 돼. 사람들 생업 내던지고 그냥 맨날 하루 종일 대모질만 하고 살아야 돼. 그게 나라야? 지금 이 양반은 정신머리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식이라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문자가 정말로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해야 되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걸 그렇게까지 희생하지 않아도 되게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비슷한 글을 이재명도 그렇죠. 25년 네. 들어와서 페이스북에 올린 게 그 한남동 거기 아마 길에 도로 이제 점거하면서 이렇게 시위하던 사람들의 사진이었나? 그걸 보면서 뭐 킥세스 시위 그러는 거. 네네네. 그 방안 그 은박 덮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네. 응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그러니까 이재명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뭐 계속 하라는 거 아니야. 응원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미안합니다라고 해야지. 거기에 대고는 한없이 미안함을 느껴야 되는 거지.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저렇게 고생한다라는 그런 미안함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난 뭐 지금 얘네들이 힘없다고 말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거의 지금 나라 쥐락펴락하고 있대 이 새끼들이. 지금 그 쪽수 의원 쪽수 하나 가지고 그러는 주제에 무슨 사람들이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이 길바닥 이 한겨울에 길바닥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를 안 해. 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까 진짜. 정말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이거는 그 뭐 정치적인 걸 떠나가지고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진짜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나 때문에 저렇다는 그런 내가 잘 못해가지고 저렇게 됐다는 그런 미안함은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사람이라면은. 근데 그런 것도 없어. 진짜로 인간미가 너무 없어. 이렇게까지 싸가지가 없을 수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책임 의식도 없고요. 네. 개념도 없고. 네. 최민희 같은 인간 참 유사과학이나 신봉하고 누차 말하지만 네. 연예인 빠순을 하는 이런 인간 이런 인간이 참 과방위원장식이라 하고 있고 아유 하필 또 과방위원장이야. 그러니까요. 네. 유사과학 신봉론자인데 참 진짜 혼란하다. 총체적 난국이다 이거야말로. 자 그래서 이제 이 혼란을 틈타 가지고 이제 앞서서 뭐 이제 중국 관련해 가지고 스카이데일리가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긴 했지만은. 실제로 보면 좀 중국이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요거 이제 관련해서 좀 기사를 보자면은 1월 5일자 이제 연합뉴스 기사 이런 게 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 한국 체류 자국민의 정치활동 참여 말아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이제 1월 4일날 위챗 여기 이제 중국판 카카오톡이죠. 중국 내수용 메신저. 네. 여기 이제 중국 대사관 계정이 이제 공지를 올렸어요. 이제 한국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 외국인은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위반하면 강제 추방에 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정치 참여 자제하라.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한국에서 이제 시위 등 정치 집회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뭐 이제 관광객이나 아니면 체류 중인 그 중국인들은 집회 인원이 밀집한 장소와 거리를 유지해달라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발표하지 말고 집회에는 교통 통제에 주의를 기울여 안전을 확보하라 이렇게 이제 공지를 했는데 저는 요거 기사를 보고 좀 든 생각이 정말 하지 말라는 소리일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은 티 안 나게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닐까? 그러니까 걸리지 마라. 네, 걸리지 마라.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이제 좀 보여지기식으로 올린 거라는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 이게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그 탄핵 찬성 집회에 네. 중국인들 참여한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실제로 영상도 올라왔고. 네. 그 발언하는 거 영상도 올라오고 이제 뭐 이런저런 사진들도 많이 돌거든요. 보면 여기 막 그 중국 무슨 막 그들 아무튼 막 칭화대. 칭화대 막 국민의힘 뭐 누구 의원이더라. 네, 그 사람이 사진으로 올렸죠. 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침투해 있다고. 네네. 그 칭화대학교 그 로고였어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티나게 구니까 이제 중국 그 대사관 쪽에서 조금 위기감을 느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말하자면은 이것도 이제 일종의 중국 정부의 알리바이 만들기. 우리는 시킨 적 없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저런 거 우리 어떡하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변명하려고 미리미리 이제 알리바이 만들기로 그냥 이렇게 던지는 한마디는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영상이 떠돌겠습니까? 그 신남성연대 네. 거기 그 뭐야 대표라는 애가 네. 대표라는 사람이 저기 이제 막 모여서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막 노래 부르고 있는 인원들이 있었어요. 네네. 거기 앞으로 가가지고 그 중국 노래를 이렇게 틀었는데 네. 그게 그 자유의 꽃 천안문이라는 제목의 노래. 그거 트니까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렇게 모여서 하더니 갑자기 막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빠져 그 지파에서 갑자기 이탈해가지고. 뭐 현재 영상이 있나 그렇게? 예, 영상 예. 걔네들이 그 신남성연대에 올라온 영상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쫄았겠지. 중국인이면 내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막 배경으로 이게 그 천안문 막 이런 내용이 깔려.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조작당할 수 있잖아. 이거 중국 정부에 반대한다고. 그래서 도망갔다. 그런 맥락이구나. 네. 그래서
막 거기 그쪽 이제 신남성연대 국민의힘 쪽 진영에서는 의심되면은 이 노래 크게 한번 틀어봐라. 그러면 도망간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그것도 방법일 수 있긴 하겠다. 예전에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중국인들 이제 막 어뷰징하고 그럴 때, 네. 그럴 때 이제 그런 식의 방법이 나오긴 했거든요. 시진핑 개새끼 뭐 이런 거 해보라고. 그러니까 해보라는 게 아니고 인용을 해가지고 이를테면 뭐 트윗 같으면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 조작 중인 중국인으로 보이는 계정 글을 인용을 해가지고, 네네. 그 이제 뭐 저기 뭐 타이완에 대해서 우호적인 글이나 홍콩 시위에 대해서 찬성하는 글 같은 걸 붙여가지고 마치 이 사람이 찬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계정 자체를 닫아버리고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 이제 글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오프라인으로 옮긴 그런 식의 방법을 보이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뭐 실제로 지금 뭐 중국인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꽤 많이 마주치게 되거든요. 네. 그 프사에다가 막 그 중국 국기 붙이고 오송기 붙이고 그러고 대놓고 그러면서 개딸짓하는 그런 계정도 꽤 있고 왜 그러나 모르겠어. 네. 하려면 좀 숨기고 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대놓고 중국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약간은 저는 이제 그건 좀 역공작 아닌가 그런 의심도 살짝 하게 되는데. 그렇죠.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네. 네.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좀 중국이 좀 그렇다 싶은 와중에 최근에 이제 좀 중국 정부가 대놓고 좀 이제 야욕을 드러낸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11자 조선일보 기사인데 한국 혼란 틈타 서해에 노리는 중국 대규모 구조물 무단 설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네네. 이게 뭐냐면 이제 중국이 최근 그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무단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정보당국이 이제 정찰위성 관측을 통해 가지고 12월 말에 이제 이 지역에다가 직경 50m, 높이 50m 이상의 이동식 대규모 철골 구조물 한 개를 설치한 사실을 포착을 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중국이 작년 한 4, 5월경에도 요 근처 지역에다가 이런 식의 구조물 2개를 순차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주춤했다가 지금 이제 계엄 탄핵 정국으로 넘어서 혼란스러운 와중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거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게 이제 많이들 들어보신 배타적 경제 수역. 네, EEZ. 네, 배타적 경제 수역을 겹쳐가지고 지금 이제 경계선 확정을 유보해둔 그런 그러니까 뭐 중간지대라고 보면 됩니다. 네네. 계속 이제 뭐 내 땅이네 네 땅이네 계속 그렇게 이제 해서 말이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러면 네 땅도 내 땅도 아닌 걸로 하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비워둔 그런 중간 경계 교육을 그래서 여기서는 어업은 할 수 있는데 그 외의 어떤 활동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역 자체에서.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중국이 갑자기 이렇게 또 철골 구조물 여기다 설치를 했다. 이거는 이제 알박기 아니냐. 자기 구조물 설치해놓고 여기 우리 땅이다라고 이제 우기려고. 예. 우리 바다라고 우기려고. 이 자식들이 진짜. 이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중국이 이제 그 영유권 행사한 게 지금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보면은 남중국해 이제 많이 들어보신. 네네. 남중국해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게 2013년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이런 식의 인공 구조물을 설치를 몇 개를 하다가 네. 설치한 다음에 이제 간접 보고 난 다음에는 인공섬 만들고 그다음에 인공섬에다가 군함이랑 전투기 비행장을 만드는 거예요. 조금 야금야금 넓혀가는 거야.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 돼버리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되면 이제 군사 요새가 들어서 있으니까 바다 중간에.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뭐 그 동중국해에서도 지금 일본이랑 또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천연가스 시추 구조물 뭐 부표등을 이제 막 설치를 해가지고 그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려고 거기도 자기 바다라고 주장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지금 그 뭐 권한 대행 체제이긴 하지만은 권한 대행의 대행의 네, 권한 대행의 대행 체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내치는 어느 정도 이제 겨우 이제 기본 기능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지만 사실 외교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뭐 추가적인 액션을 취하기 힘든 상태 아닙니까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국정 정부 공백 이 국면을 이 혼란을 틈타 가지고 중국이 지금 치고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항의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정부가.
이런 거 국회에서 해야지. 국회에서 해야죠. 그렇지. 국회에서라도 해야죠. 국회의장이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의원들 모아가지고 뭐 항의 방문도 하고 쭉 대상 가가지고 규탄 성명을 낸다던가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걸 해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좀 우리 좀 혼란하다고 이따위로 나오겠냐 이러면 재미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확박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렇죠. 별로. 그거 신경 쓰고 있는 애들이 아니니까. 네. 물론 이거 다음 주 월요일쯤에 이재명이 한 소리 하려나? 뭐 올라탈까 모르겠네요. 어떨지. 네. 이런 거라 좀 올라타서 좀 생색이라도 내봐라 하려면은. 그러니까 그래. 쉬운 길을 놔두고. 네. 참. 자, 그런데 이 혼란을 틈탄 게 과연 중국만 이런가? 네, 뭐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집단이 바로 민주당이죠. 자, 이제 1월 7일자 이제 뉴델리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근데 이건 단독이긴 하지만은 뉴델리 단독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그 의안 시스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 거라 가지고 딱히 가짜 기사는 아닙니다. 민주당 지역화폐법 강제 발의, 지역화폐 강제법 발의 나라 비상인데 이재민표 정책 밀어붙이기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네. 야 반대하면 좀 지역 상품권이라는 말 좀 써라. 이 지역화폐라는 말 완전히 좀 픽스돼가지고 짜증나네 진짜.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 근데 뭐 얘네들이 그렇게 법안 이름을 이렇게 지었네. 근데 공식 명칭은 지역화폐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참 보도하는 입장에서 하여튼 민주당 박희승 의원 등 소속 의원 14명이 작년 12월 30일에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화폐법 일부 개정안을 네.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15조를 보면은 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서는 하여야 한다 해서 강제 조항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재정 지원 신청을 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15조 2항을 또 신설을 했다. 15조 1항이 하여야 한다고 이제 밑에 붙여가지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재정 지원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조항을 붙인 거죠. 거기다가 3항에는 정부가 전년도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과 판매 실적, 효과성을 반영해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화. 네. 그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에는 정부가 지역 상품권 예산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자꾸 이럴수록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년부터도 문제가 됐지만 예산을 그렇게 강제로 편성하게끔 니네가 아무리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입법부에서 그렇죠. 그거를 하는 거 월권 행위인데 이거 위헌적인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네. 서로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왜 자꾸 선을 넘냐고. 그리고 이게 강제로 이 정부에서 지원해야 하는 상품권이 어떻게 이게 지역 상품권이야? 정부 발행하는 거 있잖아. 그래. 국민 상품권. 그래. 그렇습니다. 왜 자꾸 그러니까 지역에서 하는 거를 돈 받아서 하려고 하냐고.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돈을 주는 입장이니까 이걸 따져봐서 이게 아니다 생각하면 안 할 권리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왜 이거를 입법부에서 의무화를 시키는 그런 법안을 내냐 말입니다. 애초에 지금 이제 지역 상품권의 지역 상품권으로 지역 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냐 거기에 관해서 지금 견해가 그러니까 공식적인 견해가 지금 이제 일단 민주당 측 주장이랑 반대 측 주장이랑 워낙 상반되기 때문에 충돌하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대한 합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제가 보기엔 좀 더 공신력 있는 쪽은 아무래도 어디야 조세 연구원이었나? 조세재정연구원. 네. 거기서 나온 거. 네. 그다음에 KDI, 네. 그다음에 한국은행, 네. 이런 곳에서 이제 여러 기재부 자체에서 이제 리포트를 하지는 않지만 이제 예전에 홍남기 전 부총리라던가 네. 이런 이제 기재부 쪽에서 확인된 바 있지만 하여튼 이런 곳들은 공히 아무 효과 없었다. 네, 활성화 안 됐다. 네네. 실제로 용처도 확인해 보면은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병원이랑 학원이었단 말입니다. 네, 병원, 학원. 그다음에 이제 두꺼비 마트, 네. 제로마트. 네.
병원, 학원 이러면 고정 비용이거든요, 사실상.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 상품권을 사가지고 뭐 동네 가게에 한 번 더 가겠다, 동네 식당에 한 번 더 돌린다 그런 취지가 아니란 말이지. 네. 그러니까 소비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소비 활성화도 왜 될 수 없냐면은 저소득층이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이건 이제 좀 그 현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지역 상품권 사다가 쓰기가 훨씬 수월해지거든. 당장 쓸 돈 빠듯한 사람들이 상품권 사다가 용처 좀 제한적인 용처로 돈을 묶어주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사실상. 네. 그래서 이거는 저소득층 지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역 상권이 이걸로 크게 살아난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그동안의 통계를 봐도 그렇고 네. 근데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이재명표 정책이라서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자기 어떤 상징과도 같은 그런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제 뭐 온라인 현상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이제 그 저기 뭐야 비자금 조성하려고 이런 거 아니냐. 상품권 깡 해가지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아직은 네. 네. 확정하기는 이르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이걸로 인해서 저는 이제 제가 추측하는 건 그거지. 코나이가 그 결제 유보금, 네네. 결제 금액 상당수를 지금 다른 곳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려막기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 지원이 중단돼 가지고 상품 그 지자체별 상품 매입 그 물량이 확 줄어들게 되면은 코나이가 주저앉을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돌려막기 하면 할수록 돌려막아야 될 금액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네. 이제 코나이가 그렇게 잘 자꾸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네. 거기서 이제 깨평을 뭐 민주당이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긴 하는 거죠. 개평을 받든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 코나이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기들 자금 출처를 안 밝히고 있잖아. 계속 네네. 금감원에서 요청을 한데도.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이 한 번에 이제 그 지역 상품을 한 사이클 돌고 나면은 뭐 이제 꽤 큰 규모의 돈이 들어올 거란 말, 현금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 현금을 어떻게 유용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이제 그 현금 일부가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히 뭐 자금 세탁보다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볼만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현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얘들 상품권 깡 해가지고 돌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비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네. 그 비는 금액을 계속 돌려막기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상품권 지원을 종용하는 거 아니냐, 계속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지역 상품권 이거를 가지고 네. 뭐 해외로 빼돌리기 쉽다. 네. 뭐 이런 이제 주장도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현금이나 뭐 네. 외화 같은 경우는 네. 감시를 하잖아요. 만약 얼마를 내가 뭐 원화 또는 뭐 달러 이런 거를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면은 뭐 얼마를 가지고 나가냐 뭐 이런 식으로 네. 다 신고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지역 상품권은 그런 거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러니까 자금을 옮기기가 쉽다. 좀 감시가 느슨하다. 해외 쪽으로 이렇게 올릴 때 근데 그런 식의 주장을 했는데 네. 그것 좀 신빙성 없어 보이는데.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지역 상품권을 국내에서 싹 긁어 모아가지고 대규모 깡을 해서 네. 뭉태기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 네. 최소 그러니까 막 몇십억 아니면 몇백억 단위의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 다음에 이거를 뭐 아니면 이제 상품권 자체를 들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상품권도 일종의 어음이니까 예, 그렇죠. 들고 가서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 상대로 유통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환전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대량의 어떤 지류 상품권을 들고 나가기가 쉽겠냐, 이게 세관을 통과할 수 있겠냐. 이게 이제 이런 일단 문제가 생기는 지류여야 거죠. 되거든요. 그렇죠. 네. 지류여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 표를 확보하기 위한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네. 보통 주변에서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페이잖아. 휴대폰으로 네. 대부분 무슨 페이를 쓰잖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앱을 이용한 그런 형태로 더 많이 사용을 하신단 말이죠. 네네. 네. 지류는 대체로 이제 각 지자체 단위의 복지 정책으로 이제 저소득층에 지원할 때 뭐 이렇게 바우처 형태로 지류로 된 지역 상품권을 준다던가. 요즘은 바우처도 저기 모바일로 많이 나와요. 저도 좀 얼마 전에 좀 차상위로 등록돼 있어가지고. 네네. 뭐 독지가가 뿌렸다면서 얼마 전에 그 저기 오늘의 상품권을 주더라고 하나. 네네. 모바일로 받았거든 이것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동규 씨가 주장하는 형태가 되기에는 그것도 약간은 좀 음모론적 성격이 강하다. 그 주장이. 그렇습니다. 네. 예. 확실하지는 않다. 뭐 유동규 씨가 직접 관여했으면 모르겠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면은 좀
좀 오버해가지고 네네. 추측성 발언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옆에서 이제 뭐 그 쌍방울 통해서 이렇게 막 대북송금 유격적으로 하는 거 그 여러 가지 이제 본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그쪽으로 생각이 닿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모자란 부분이 많고. 근데 이제 다만 그건 있었지. 그 코너의 인사 중에 그 박병국이었나? 그 이명박 때 경찰하던 예, 용산 경찰서였나 하여튼 네. 그쪽 출신. 예, 여론 조작하다가 그 중국 그 지사에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 통이잖아 걔가 지금. 네네네. 여러 가지 뭐 백총이나 유동규 씨의 증언에 따르면은. 네. 그렇게 이제 중국에 밀접한 인사가 있기 때문에 뭐 중국으로 자금 빼돌린다 아니면 이제 거기 자금 은닉을 한다. 네네. 그런 식의 추측이 또 이제 뭐 또 아주 또 뭐 얼토당토하는 얘기로 들리지만 않기도 하죠. 냄새는 나죠. 냄새는 네. 나죠. 네. 근데 이제 좀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에는 애매하다.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 관리를 잘 해야지.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누차 이제 말씀드리지만 골목 상권 키우려면 온누리 상품권을 키우라고. 온누리 상품권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네. 정부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네. 이용을 해가지고 키우고 지자체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자체 별로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개정법 중에 저는 한 가지 조항은 조금 마음에 들거든요. 인구 감소 지역에는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이건 해볼 만해요. 네. 그렇죠.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그 유동 인구를 많이 유치를 해야지 지역이 굴러갈 수준이라 치면은 이런 데는 좀 정부에서 많이 이제 핀포인트식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쪽에 좀 더 이제 상품권이 유통돼가지고 뭐 그 유동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끔 유도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더 이상 축소되는 거를 좀 그나마 막는 역할이라도 그렇죠, 네. 한다던가.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다시 유입되는 인구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저기 장사되고 먹고 살만하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은 이걸로 골목 상권 살아난다는 거는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전혀 반박된 바는 많고. 네.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사실은 명분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1월 15일에 예정된 민주당 그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제 1월 15일날 이런 그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랑 박찬대, 진성준, 뭐 신정훈은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런 인사들이 좋기도 하겠다. 네, 민주당 인사들이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다룰 안건들이 이런 거라고 해요. 지역 상품권 2조 원대 확대 실천, 지역 맞춤형 민생 회복 지원금 2천억 원대 편성, 그다음에 공공 배달앱 확대, 쌀 농가 소득 보전 정책, 난방비, 전기료 등 생활비 경감 지원 정책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설 명절 전후에 가지고 원포인트 추경 편성도 추진될 방침이라고 해요. 마지막 거 하나 빼고 다 잘라야 돼. 다 잘라야 돼. 지금 이제 민주당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최소 20조 추경해야 된다 당장. 네. 그러면서 이제 뭐 AI 산업 등등 반도체 등등을 들었지만만 거기에 끼워 넣기 하려고. 예, 지역 상품권을 바로 낀가 놓고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2조 원. 좀 11조야? 딱 10분의 1이네. 20조 얘기하면서 2조 낀가 넣으려고. 네, 그러니까 그 추경 탈행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글러먹은 거 아닙니까? 그럴 거면 예산을 자르지를 말았어야지. 예산 다 잘라놓고 와가지고. 이거 한번 정리할까? 공공 배달앱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배달 특급 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참석 예정인 민주당 지자체장 중에 한 명이 이제 뭐 그 이제 공공 배달앱 성공시켰다고 경기도 어디더라 아무튼 거기 시장인데 그쪽 동네 공공 배달앱 성공시켰다고 이제 성공 사례로 들고 나온다고 하는데 제일 처음 시작한 곳이 군산이잖아요. 네. 군산 배달앱 용수라고 제가 지금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도 지금 이제 거의 접는 분위기? 공공 배달앱이 사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럼요. 이거를 민간 기업 그러니까 그 돈 벌려고 눈이 완전 눈에 불 켜고 덤비는 기업을 어떻게 이깁니까? 공공이. 그만큼 기민하지도 못하고 그만큼 서비스가 풍성하지도 못한 게 당연한 건데 이거 그냥 공공 배달앱 쓰려면 진짜로 그 공익 마인드로 그렇게 쓰는 거 말고는 쓸 사람이 없거든요. 편리함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거든. 네네. 참 무슨 공공 배달을 어떻게 확대시킨다는 거야 대체. 이거 어거지지 이건 사실상. 낭비죠. 낭비. 네, 낭비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쌀농가 소득 보전. 저는 쌀농가는 상당수의 쌀농가는 다른 작물로 전환 유도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 갈수록 소비량이 줄어드는데 뭔 자꾸 뭐
뭐 농민단체한테 얼마나 표를 받아 먹으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또 하려고 지금 들응대고 있고 지금 이제 10일날 이재명이 이제 또 대표 발의한 법안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역 상품권 소득 공제율이 지금 현행 30%인데 이걸 80%까지 상향하겠다. 이런 법안을 10일날 이재명이 대표 발의했고 이제 공동 발의자가 정성호, 신정훈, 임광현, 안도걸, 최기상, 이정문, 진성준, 정태호, 박홍근, 황명선, 김태년 이렇게 이제 12명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저는 이것도 좀 기재부랑 배틀 붙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작년 중순경에 그 오늘의 상품권 관련해 가지고 오늘의 상품권이 지금 40% 소득 공제거든요. 네. 근데 오늘의 상품권이 행안부였나 기재부였나 소관 부처가 아무튼 오늘의 상품권은 일단 중기부였나? 네, 중기부요. 그러니까 아무튼 정부 소관 부처에서 오늘의 상품권 소득 공제율을 80%로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지금 거기에 지금 대항하는 걸로 보이거든. 이거 지금. 근데 오늘의 상품권을 써보니까 확실히 이거는 좀 타겟팅을 하는 게 맞고 타겟팅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처음 써봤는데 일단 시장통 끼고 있어야 돼. 가게를 찾으려면은. 네네. 시장통 아니면은 이제 그 특정 좁은 섹터를 몇 개를 선정해서 그 안에 있는 가게 중에 이제 신청한 가게들만 쓸 수 있는 거라 가지고 오늘의 상품권은 확실하게 골목 상권 대상이에요. 지금 이제 뭐 다른 대도시들은 잘 모르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재래시장 상수가 골목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동네에 짱 박혀가지고. 네네. 그런 시장통 안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라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꽤 괜찮다. 오늘의 상품권을 써보니까. 지역 상품권도 써보고 오늘의 상품권도 써봤는데 오늘의 상품권이 훨씬 용처가 지역 상권의 맞춤형으로 세팅돼 있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서든 쓸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 오늘 상품권 유통 방안을 저보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그 가맹점 수를 늘리면 되지. 대도시 말고 인구 소멸 지역 같은 데는 좀 더 가맹점 수를 좀 더 와이드하게 잡아주고. 그래버리면은 뭐 그런 지역 가가지고 오늘 상품권 쓰기가 훨씬 용이해지면 오늘 상품권 그쪽 지역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센티브를 뭐 이렇게 뭐 지역별로 쓸 때마다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든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 상품권 구매할 때 인센티브를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쓰면은 뭐 캐시백이 더 세게 돌아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책을 설정을 해버리면은 특정 지역에 가서 돈을 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제 그런 식의 뭐 그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작년 6월? 6월에 이런 얘기가 있었네요. 소득공제 80%까지 올린다는. 네네네. 이거를 근데 현행은 지금 40%라고 하는데. 네, 이거 지금 이제 입법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막혔어요. 민주당이 안 들어준 것 같아. 그럼 그냥 둘 다 40% 정도 하던가 80이 뭐니? 아니 현행이 지역 상품권이 3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 퍼센트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오늘의 상품권 수준으로 40%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냥 하든가. 80으로 하겠다고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이게 그 엄청난 감세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득 공제 해주면 그만큼 세수가 줄잖아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역 상품권 저는 주요 소비 계층이 저소득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중소득자 이상들한테 감세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그럼 조세 형평성 어긋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 아까 그 민주당이 입법 발의안 하려고 하는 입법하려고 하는 그거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주고 세금도 안 근데 고치고 세금 안 고치고 소득공제 다 되고 그럼 뭐 엄청나게 불리한데 정부한테 그렇죠. 그럼 정부는 무슨 돈으로 하라고 그냥 뭐 채권 국채 막 찍어내라고 그럴 거면 윤석열이 가스 시추 그 석유 시추하는 거라도 좀 밀어주던가. 석유 나면 그 돈으로 이렇게 상권 뿌리면 되잖아. 이게 뭐 석유도 못 캐게 하면서 땅 파서 해야 돼. 이거는 진짜로 하려면은. 그러니까 무슨 대책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책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냥 당장에 이제 막 사탕 발림 계속 던져대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진성준 진성준 그렇지 여기 들어있구나. 진성준 이런 애 그냥 아예 빼버리고 정태호
이런 애들 김태년. 김태년. 김태년이 내 SNS 썼지만 이 사태의 원흉 아니야? 따지고 보면은 시발점에 있죠. 네. 욕한 거 아닙니다.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라도 못 막게 만드는 인간이 김태년 아닙니까? 김태년이 그때 호미로 막을 수 있었는데 가볍게 막을 수 있었는데. 네. 하여튼 뭐 민주당이 이런 식이죠. 요즘 이제 또 안도걸은 또 이제 안진걸 사촌. 원래 안진걸이구나. 안진걸이 있었구나. 네, 안진걸 사촌 안도걸. 저는 안도걸 보고서 안진걸을 생각하고 있었네. 네, 사촌이잖아. 사촌 동생이잖아. 네네. 하여튼 참 무능력한 사람들이 권력을 얻어가지고 진짜 이 정부 국가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이제 이재명 당은 또 이제 언론 통제를 하려고 듭니다. 이게 1월 6일날 그 민주당 최고에서 이제 민주파출소가 이날 출범을 했거든요. 네. 이재명이 이제 한 소리가 가짜뉴스에 의해서 고발로 끝나면 안 되고 금융치료, 손해배상. 예. 그리고 또 뭐 대리 신고도 해주냐 그러면서 이제 경찰 맞아가지고 혼수상태 됐다. 이 가짜뉴스 좀 대리 신고해달라. 네, 그러니까는 뭐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제 길거리로 나와서 집회하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을 폭도로 몰아가는 집단이 있다고 거기를 내가 좀 바빠서 그랬는데 그 최고위원 누구 가리키면서 대신 좀 고발 좀 해달라고. 이날 이게 누구더라 이거. 넘어가자. 네. 하여튼 뭐. 저로서는 진짜 웃겼는데 네가 그래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뭐 재판 받느라 바쁠 수는 있지. 그러니까 바쁘긴 바쁜데 네. 아니 뭐 그렇게 야 이거 고발 좀 해주고 내가 시킨 거라고 꼭 좀 얘기 좀 해줘.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냥 무게나 잡고 이거는 뭐 신고가 필요합니다 뭐 이러면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 민주당에서 좀 앞장서서 해달라. 이러면 되는데 나 대신 그렇죠. 나 대신 나 대신 고발 좀 해달라고 엄청나게 좀 생색을 내 또 진짜 그러면서 이제 뭐 벌금만 하는 건 약하고 벌금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가짜뉴스 유포하면 엄청난 재산상 손실까지 본다는 걸 보여주기에 적극 대응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건 좋습니다. 뭐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엄벌을 취하겠다. 네. 뭐 그리고 이제 박찬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수처 붙들고 이제 또 한 소리를 냈어요. 공수처가 지금 뭐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경찰한테 뭐 집행을 위임하는 공문을 보냈으니까 이제 뭐 경찰이 이제 또 단디해가지고 윤석열 잡아들여야 된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그럼 사실 체포영장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체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애초에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그냥 쇼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여주기 시기에 가까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구속도 아니고. 네. 체포하면 48시간인가 36시간인가 뭐 그렇잖아. 체포영장으로 잡을 수 있는 기간이. 그렇죠. 네. 그게 무슨 의미? 그냥 출두를 안 하니까 출두하라고 출두 요구서를 계속 보내는 게 맞지 않냐고. 애초에 체포영장을 보내니까 지금 그 앞에서 지금 편 갈려가지고 사람들 나와가지고 밤새고 뭐 백골담 만들고 그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뭐 지금 박찬대 지금 공수처장 무능하다. 영장 받아놓고 집행을 제대로 못하냐. 그렇게 그 이후로 공수처장이 무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단 한 관점에서 공수처장이 지금 무능하고 크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수본도 마찬가지고. 네. 지들이 그동안에 좀 이제 그 제대로 된 모습을 못 보여줘가지고 이 기회에 뭐 보여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해서 뭐 만회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개점 휴업 상태로 그냥 놀고 자빠졌던 게 니네들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어쨌든 그 서부지법에서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그 영장을 인용을 하면서 그 체포영장을 이제 발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 것도 웃긴 게 법의 해석을 이 법은 적용되지 않는 걸로 하고 해라. 그거를 자의적으로. 아니 법이 있는데 그거 상당히 골 때리는 영장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 가뜩이나 명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사실 보통 관할 지역으로 하면은 서부지법에서 할 것도 아니죠. 중앙지법에서 해야 되는 건데. 관할이 아니라 애초에 그 공수처는 지금까지 영장을 계속 중앙지법에 신청을 했다가 이번만 예외적으로 좀 서부지법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번에 왜?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유도 못 밝히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보면 이제 스스로 자기 명분들을 깎아 먹어버리니까 이 지금
탄핵 반대 측 입장에 어떤 명분을 더 세워주는 그런 꼬라지가 돼버리는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탄핵 창선 쪽이나 탄핵 반대 쪽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네. 일정 부분 양쪽의 말이 다 맞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 탄핵 찬성 쪽이 일을 좀 이렇게 한 스텝씩 탁탁탁 밟아나가면서 했으면 명분을 한 스텝씩 명분을 쌓아나가면서 일을 추진을 했으면은 저는 반대쪽 명분이 확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반대쪽이 명분을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일을 대충 하면서 졸속으로 하면서 이게 지금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고 수사당국도 지금 그러고 부안의동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중심을 수사당국이 중심을 전혀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경호처한테 명령 내려가지고 충돌은 뭐 경호처가 막지 말고 뭐 체포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지금 민주당은 협조하게 해야 된다 하면서 네.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을 하고 있죠. 까대고 있는데 저는 이거 권한대행 압박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니들이 일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애초에. 그럼요. 왜냐하면은 경호처는 자기 경호 대상 네. 그리고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네. 그런 조직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VIP 지켜야 되는 거야.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법적으로 그러니까 문제 없게 논란의 여지가 없게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영장을 들고 왔으면은 그럼 또 여론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윤석열 그 구속을 체포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명분이 더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하는 거는. 그래서 지들이 비밀을 만들어 주면 되게 큰데 이거를 왜 권한대행 붙잡고 지랄을 하냐고. 그리고 권한대행 사실 그렇게 또 관여한 것도 아니더만 보니까. 네네. 그냥 어떻게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이야. 그리고 끝이야 그냥. 그냥 경찰과 잘 협의하세요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그것도 뭐 그까지 신경 쓸 여유도 없지 사실 권한대행 지금.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자기 조직이 아니거나 마찬가지거든.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거지만. 뭐 실제로 뭐 경찰청장 뭐 쌩까고 막 지랄하고 있잖아 지금 명령도 안 듣고. 경찰청장은 지금 직무 정지 상태고 지금 이제 그 대행을 누가 어디가 하고 있더라. 하여튼 경찰 지금 한 위에 한 두 단계가 두세 단계 정도 날아갔거든요. 그렇죠. 머리 뚜껑 날아간 상태죠 거기도. 예. 그러니까 거기도 교통 정리가 안 되니까는 그냥 민주당이라도 줄을 대야 되나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민주당은 또 이제 1월 6일날 일부 편향적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하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 언론사가 그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네. 코프라라는 곳입니다. 이때 이제 그 국힘당 지지율이 팍 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막 그 조작이라고 막 길길이 날뛰면서 이런 이제 고발하겠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번 주 들어가지고 여러 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뭐 리얼미터, 여론조사 공정, 리서치뷰 뭐 하여튼 여러 ARS 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수치에 당연히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거는 민주당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가지고 둘 간의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인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저도 제일 그나마 한 번씩 찾아본 데가 갤럽이거든요. 네네네. 갤럽 이제 1월 2주차 여론조사 보면은 민주당이 36%, 국힘이 34%예요. 민주당이 이전 조사에 비해서 10% 빠지고 국힘이 12%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주초에 나왔던 이 이재명이 그 민주당이 좀 고발한다는 편향적 여론조사라고 지금 찍은 그 여론조사가 그렇게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갤럽에서 이렇게까지 줄어들었다는 게 상당히 의의가 큰 게 대체로 ARS 여론조사는 좀 지지 의사가 확고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의견보다 다소 그 지지 성향이 분명한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간다. 의사가 분명한 사람들이 적극 지지층. 예.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뭐 결집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갤럽에서 2% 차이까지 붙었다는 거는 적극 지지층 외의 여론도 꽤나 움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붙을 줄 몰랐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사하면 결국 이거 그냥 무고로 밝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도 다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렇죠. 뭐 집단으로 조작했다고 말할 거야 그러면은 막 이제 문항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지지율 가지고는 크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요즘 그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국정 지지율 안 물어본다고요? 네. 네, 국정 지지율을 보통 1번으로 물어보는데 네. 탄핵돼 버렸으니까 윤석열이.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안 물어보고 이제 넘어간다고 하는데 코프라 여론조사에서는 국정 지지율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이거를 물어봤다고 해요. 그게 네. 1번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2번이 정당 지지율이에요.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호감이 가는 정당을. 그래서 이제 1번 질문 듣고 빈정상한 사람들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뭐 그런 거겠구만. 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좀 문제시한 거는 이거였어요. 이제 3번부터 5번까지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좀 바이어스가 들어간 질문을 네. 했다는 거야. 그러면 부정적으로. 여기서 이제 좀 끊을 사람들이 많긴 하지. 대체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뭐야 이거 질문 왜 있다이야 그러고. 네, 그러면서 뭐야 이거 여론평판연구소 이거 처음 들어보는 데인데 막 이러면서 네. 이거 뭐 그지 같은 무슨 여론조사 기관이 뭐 생겼나? 근데 저도 여론평판연구소는 처음 들어봤는데 네. 굉장히 오래됐대요 여기도. 네. 그러니까 오래된 기관이라고 하고 하여튼 근데 이제 질문이 좀 바이어스가 들어갔어요. 네. 그다음에 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언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선거 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 뭔가 잘하게 깔리면서 바이어스가 좀 들어가. 네. 그런 질문이 많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어요. 네. 확실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네. 근데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는 네.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리가 그러니까 없는 좀 거죠. 껄쩍지근하다 네. 할 수는 있어. 근데 네. 막 이게 고발 조치까지 해야 되냐? 네. 이거는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뒤이어 나오는 다른 이제 평소에 계속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던 기관들의 결과치가 다 같은 트렌드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 하락세, 국힘당 급상승세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좀 민주당이 충격이 컸겠지. 왜냐하면 역전을 나게버렸거든. 1%인가 네. 2% 되게 미세한 차이인데 국민의힘이 역전했다고 나오니까는 좀 많이 긁혔겠죠? 네, 많이 긁히긴 했을 텐데 그게 그래도 마치 여론 입막음 하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현실을 좀 직시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얘들도 지금. 네. 이유를 딴 데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짜 뉴스 맞는다 그러고 뭐 전용기가 튀어나와가지고 전용기였다 그래. 네, 내란 선동.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내란 그 유포. 네. 하여튼 내란 그 같이 고발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함부로 SNS에 옮기지 마라. 카톡 같은 걸로 통해서. 지금 저 카톡방까지 털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엄포를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대차게 웃기죠. 그러니까는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면은 다 가짜뉴스야. 입막음 하겠다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포장은 뭐 가짜 뉴스고 허위 사실이고 뭐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니들 판단인 거고.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라. 기분 상하는 소리 하지 마라. 네. 그런 거예요, 실제로. 답정너지. 이게. 네. 그리고 지금 가짜뉴스 유포를 이제 지금 윤석열 지지 측에서만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지. 이게 지금 뭐 이제 민주당 유튜브 같은 거 제껴놓고 이 민주당 배지들이 지금 TV 나와서 가짜뉴스에 주원하는 소리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국회에서도 했지. 네. 이게 뭐 대표적으로 이제 1월 5일 안규백이 KBS 그렇죠.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윤석열이 이제 용선을 빠져나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 이렇게 듣고 있다. 자기가 제보를 받았다는 거야. 그렇죠. 뭐 이제 뭐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대통령 관저를 떠나가지고 제3의 장소에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는데 경찰에서도 비슷한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다. 그러니까 다 좋다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문제가 되는 게 이거라고 봅니다.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왜 확인을 해야지. 확인하고 나서 방송에 나서 얘기를 해야지. 떠들든가. 그러니까 이거 정말 비열한 거예요. 비열한 거고 이 새끼 그러니까 이거 뭐 이걸로 어떻게 좀 거기서 사실 유포에서 빠져나가려고 한 것 같은데. 안규백이 지난 총선 전략 공천위원회 위원장이었던가 네. 하여튼. 네, 그러면서 하여튼 그 정세균계라고 알려져 있으면서 그래서 마치 친명이 아닌 것 같은 포지션으로 그 지난 총선 때 상당히 중책을 맡았었단 말입니다. 네. 친명이지 이 정도면. 이거 그리고 또 이제 전현희도 최고위에서 비슷한 소리를 합니다. 빠질 수 없죠. 내란 속에 윤석열이 이미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가 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추하고 비겁한 모습.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너도.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안 되죠. 참 또 이제 또 1월 9일 날 김용민 민주당 되지 말고 네네네. 뺐지 김용민. 네, 남양주. 네. 어제 관저 입구 쪽에 윤석열로 추정되는 사람이 등장한 영상이 나왔다. 윤석열이야 아무리 봐도.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이 맞다면 이미 관저를 요새화 시켜놨고 경호처 직원들을 격려한 이런 것이 바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이죠? 관저 입구 쪽에 윤석열이 등장했는데 도피 안 한 게 확실해졌는데 그러면 이제 도피를 안 했기 때문에 관저를 요새화 시켰다. 아니 뭐 요새화 시키고 하고 말 게 뭐가 있어 대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요새화 시켜놨는데 이게 바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정황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것도 그러네.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 해라 좀. 그러니까 뭐 억까. 이 갑툭튀한 또 이제 언론 비상시국회의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가 이제 이제 언론계 원로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비상시국회의라는 거 보니까 요 근래에 생겼나 봐요. 이 양반들이 1월 7일 날 성명을 냈는데 뭐 이제 지금 내란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누가 내란 반대 세력이고 누가 지지 세력인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조선일보를 필두로 하는 일부 극우 보수 매체를 내란 카르텔 언론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까는 게 조선일보입니다. 네네네. 조선일보가 이제 양비론으로 그냥 지금 모든 죄과는 내란 선동 측에 있는데 지금 내란 반대 세력까지 양비론으로 같이 까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 네, 물타기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내란 옹호 세력이다. 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드는 게 이런 거예요. 윤석열 편지가 불러 모은 분열의 깃발이라고 쓴 1월 3일자 일명머리 기사. 그러니까 윤석열이 시위자들한테 편지 쓴 거 그걸 비판 기사를 냈어요. 1월 3일 날. 네, 그 자기 집에서 관저에서 유튜브 보고 있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1월 6일자 기사는 맹추위 속 2박 3일간의 음박 집행화 시위를 도로를 불법 점거한 난동인양 보도했다. 그러니까 이제 1월 3일에는 윤석열 까더니만 1월 6일에는 또 탄핵 찬성자들을 까더라. 양비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계적 균형이다. 네, 이게 기계적 균형이다. 지금은 저는 일단 기계적 균형이 필요한 시국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뭐 양비론이라면 양비론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물타기는 아니라고 봐요. 물타기 아니죠. 이게 내란을 왜 물타기 하는 거야, 이게.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한 거지. 오히려 언론시국 비상회의 이분들이 뭐 민주당 뭐 기관지입니까? 아니면 외곽 시민단체입니까? 이게. 자신들이 진짜 순수 시민단체입니까? 뭐 그리고 조선일보가 이 시국에 양비론이라고 말하기에는 조선일보는 저희도 이제 뭐 방송 준비하면서 한 2, 3년 동안 이제 조선일보 기사를 많이 이제 볼 수밖에 없었는데 꾸준하게 윤석열 까왔어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리스크 좀 커지기 시작한 전부터는 손절을 못하면 다 망한다 그런 소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얘네들 조선일보가 지금 와서 뭐 시류에 편성해가지고 양비론 펼친다? 아닙니다. 그 조선일보가 양비론을 펼쳤다고 만약에 주장을 하고 싶으면 조선일보는 좀 지난 적어도 한 2, 3년 동안은 양비론적인 기사를 계속 내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였죠. 나는 너랑 같이 죽기 싫다. 네. 좀 잘해라. 잘 좀 해라. 안 그러면 너만 너부터 먼저 죽어야지 우리가 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언시국이 이렇게 조선일보를 뭐 양비론 펼쳐가지고 물타기 한다라고 그렇게 규정한 거는 상당히 좀 답을 정해놓고 억지스럽게 규정하는 지금 이제 그 일반에서 자기 말에 반대하면 내란 세력이라고 엄청나게 딱지 붙여대고 있잖아요. 그 꼬라지랑 전혀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언론은 기본적으로 양비론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계적 균형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대놓고 그럼 편들라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뭐 이제 기계적 균형이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 힘의 균형이 맞지 않은데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데 기계적 균형이라고 중간에 그냥 물리적인 중간에 서 있는 거는 사실상 균형이 아니고 그러니까 힘이 강한 쪽을 도와주는 거다.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기계적 균형을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봅시다. 그럼 민주당 측이랑 국힘 측이랑 어느 쪽이 힘이 세요? 민주당이지. 그럼 국힘 쪽 편 들어주는 게 기계적 균형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렇죠. 이 사람들은 민주당이 피해자라는 걸 항상 바닥에 깔고 시작하는 거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공권력이 국힘 손에 다 넘어가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그 누구야 민주당 그 김뭐시기야 그 저기 그 경찰이랑 뭐 톡을 주고받았네 뭐 그런 거. 네, 경찰 출신, 네. 국회의원, 네. 네. 그런 와중인데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지금 시간 없어가지고 못 하겠는데 지금 이재명이 그 뭐야 특히 기재부 라인이랑 하는 쪽 인사들 불러다가 업무 보고 받는 상황이잖아. 네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말 나오는 상황인데 힘의 균형이 지금 그래 기계적 중립 벗어나려고 하면은 국힘 편 더 들어주라고 해야지 기계적 중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니면은 민주당 쪽 편 들어주는 거는 기계적 중립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권력이 편승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이 힘의 구도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언시국의 이 지적은 여러모로 썩어 문드러졌다. 이 양반들은 80년대 언론관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혹은 알면서 이런다면은 이재명 편에 지금 이재명 쪽에 줄대기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언론이면서 진영주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인 출신이지. 네. 언론은 아니고 지금은. 네, 언론인 출신인데 지금 진영주의 하고 있는 겁니다. 유치하기도 유치하고 그래서. 네. 에이. 원로식이나 되셔가지고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나이 들었으면 그냥 그 나이 들었는데 유시민 편 들고 싶습니까? 같은 빈정상이라도 같은 편 못하겠다. 유시민이 이제 지가 나이 드니까 이제 또 이제 젊은 사람들 까더라. 그러니까 그 돼지 김용민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계속 남 탓입니다. 네. 예. 돼지 김용민도 하기야 그 옛날에 그 20대 개새끼로부터 해가지고. 네네네. 그 얼마 전에는 그 뭐야 페미 탓하더라고. 네. 페미 탓 해가지고 니네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뭐야 페미 편 들어가지고 이대남들이 민주당에서 등을 돌렸다. 그거를 페미 탓을 하더라고. 근데 정작 지금 그 20대 성비로 이제 그 지지 분포도 보면은 여성 쪽은 절대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쪽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너무 하여튼 니들 때문에 20대 남자애들이 국민의힘으로 가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는 그게 싫다는 거야. 그게 근데 니네 때문이라는 거야. 뭐 맨날 어디서 남탓만 해. 그러니까 20대 남자들 포용할 만한 액션을 취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0대 개새끼 하던 애가 그 옛날에 20대 개새끼 했을 때 그게 지금 이제 한 30대 40대 된 거잖아. 김영민처럼 동갑이에요. 내가 그래서 옛날에 그 김용민 20대 개새끼 이런 글 썼을 때 게시판에서 리플로 한번 대책이 싸운 적 있거든. 네. 그때만 해도 돼지도 별로 안 유명하고 저는 지금도 안 유명하지만은 아무튼 그때 김용민도 별로 안 유명할 때였어.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고. 네. 그래가지고 니 나이 몇 살이나 처먹었네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근데 동갑이었어? 안 그러니까 이제 뭐 20대 개새끼는 그런 거 한 3, 40 되나 본데 네. 너는 그러면 20대 때 대체 뭐였냐고. 이해창 뽑았잖아. 그러니까 이해창 뽑은 것도 몰랐지. 근데 이제 너는 20대 때 뭐 경찰이랑 싸우고 군부 독재랑 싸웠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뭐 연도별로 따져보면 하나도 안 맞는데 너 틀림없이 90년대 학번인데 너 대학생활 존나게 편하게 했을 거고 흥청망청 놀았을 거라고 내가 장담할 수 있는데 그런 주제에 지금 20대 애들을 뭐 어쩌고저쩌고 할 자격이냐 있냐고 그렇게 대판 쌓은 적이 있어요. 맞는 말씀 하셨네. 내가 봤더니 그게 김영민이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낙검수 빠들일 때 저도 네. 어느 날 잔디밭에서 치맥 회식을 하는데 김영민이 있었거든. 네네. 우리 있는 데 와가지고 맥주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한 적 있어. 옛날에 김용민 씨 별로 안 유명할 때 그 20대 개새끼는 그 쓴 거 있지 않냐.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 그때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은 저랑 대판 싸웠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만나면은 그렇게 이제 킵했던 게 거의 현피되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쪽이 체중이 많이 나가서 내가 질 것 같은데. 체급은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네, 피지컬로 누르면 네. 눌립니다 저는. 그렇다고 우리 그 호구매님이 격투기 선수급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없죠. 네, 위험합니다. 네. 네. 현피는 그냥 무조건 안 하시는 걸로. 네. 아니면 한 대 때리고 도망가는 걸로. 네, 도망. 네. 네, 뭐 그다음에 뭐 이재명이 뭐 기재부랑 하는 쪽 관계자 만나는 얘기는 뭐 빼죠. 기회가 있으면 하는 거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뭐 곧 이제 설입니다. 뭐 지금 뭐 새해 기분은 안 나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평정심을 잃지 말고. 네. 흥분하면 저처럼 가짜 뉴스에 또 낚이기도 하니까. 네. 평정심을 잃지 말고 최대한 즐거움을 찾아서. 네.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 이렇게 서로 뭐 위로하고 응원할 게 있으면 네.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응원하는 그런 좋은 시간.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소중합니다. 네. 네.
또 지인분들하고도 네. 이렇게 서로 응원하고 위로 나누시고 네. 네,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맞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스륵 기자님이 이제 그 방송 끝날 때 그런 말씀 종종 하시던데 뭐 소소한 데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란다 그러는데 네네. 뭐 저희도 비슷한 얘기 예전에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너무 매몰되지 말고 상황에 네. 뭐 그 항상 그런 말씀하시면서 아 약속 있어서 나 간다고 가시더라고. 우리 약속 잡아야 되는데. 자, 뭐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제 즐거움을 찾아야지. 네네네. 계속 이 답 안 나는 거 들여다보고 있지 말고 네. 우리 힘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힘쓰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세대한 행복을 찾으시는 그런 또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